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미아입니다. 첫 강의로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령까지 추가해서 리뉴얼된 새로운 시크릿 노트와 함께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화장품법이겠죠. 원래 화장품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였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어 세부 규정들을 고시하고 또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지침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시면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법이에요. 1999년 9월에 약사법에서 분리가 돼서요.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화장품법을 검색해 보시면 화장품법,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크릿 노트 8페이지를 보시면 이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화장품법은 대략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화장품법 시행령은 그 화장품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화장품법과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고시. 저희가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과 시험 방법과 같은 내용들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오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화장품법을 만들게 된 목적일 거예요. 함께 빈칸을 채워보시죠.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그리고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보면서 본 결과 주관식에서 항상 법령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에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화장품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화장품의 정의와 또 그 밖에 화장품의 그 밖에 다른 유형들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볼게요. 화장품은 사용 목적이나 범위, 방법에 따라서 정의를 각각 구별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이란 뭘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경미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약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의약품에 해당이 될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 외품이 아닌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이 의약품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물품들은 화장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화장품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약은 저희 인체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화장품은 그에 비해 작용이 경미하다. 경미하다는 단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9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와 함께 빈칸을 채워보시죠. 먼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법에서는 이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가 사용할 이하입니다. 다음은 천연 화장품입니다.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에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은 이 천연 함량,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를 모두 합한 함량이 전체 제품의 숫자가 또 나왔죠?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천연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천연 화장품이 뭔지 그리고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을 몇 % 들어있어야 하는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과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과 꼭 구분지어서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에 그리고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입니다. 이 유기농 화장품의 함량에 대해서 보시면요.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해서 20% 이상 들어있는 유기농 함량을 포함해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들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네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물은 벌크 제품을 말해요. 이렇게 따로 소분되어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하나의 팩처럼 이렇게 크게 담아져 있는 벌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벌크 제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또 다른 내용물, 벌크 제품이겠죠? 또 다른 내용물을 섞거나 아니면 원료를 섞는 이러한 화장품이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벌크 제품이죠. 이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소분하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용물에 내용물을 더하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더하거나 또는 이렇게 많이 크게 있는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맞춤형 화장품에서 제외사항이 있어요. 항상 제외라고 붙은 건 중요하겠죠? 제외사항에 보시면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 지금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화장품들이에요.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게 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장품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기능성 화장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게 화장품에 속했나?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화장품의 범주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 일반 화장품에 기능성 화장품이 이렇게 일부분 속하는 거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고 해서 화장품이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1가지 내용을 살펴보시죠. 지금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총리령은 아까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3가지 중에 어떤 거였죠? 화장품법 시행규칙이었죠. 이 시행규칙에서는 이 기능성 화장품을 11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법에서는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 이렇게 5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먼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둘 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죠. 여기까지가 화장품법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색을 10개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은 화장품법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외선과 관련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법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화장품법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선크림이 있겠죠? 이제 화장품법의 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죠. 라에서는 모발의 색상을 탈염, 탈색이 해당되겠죠?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과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제외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이겠죠. 그래서 헤어 초크나 컬러 스프레이 같은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에서도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왁싱이 되겠죠. 이런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화장품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탈모 증상의 완화를 주는 제품, 화장품이 있어요. 이 경우에 여기도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에요.
흑채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흑채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 인체세정용 제품류가 어떤 건지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여기가 아토피성 피부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표현이 바뀌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그런 피부에 있는 가려움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11번째,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종류의 기능성 화장품을 살펴보셨어요. 기능성 화장품의 11가지 종류 구분 잘 되셨나요? 제가 중간에 가나, 다라, 마로 이렇게 5종류로 구분한 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1가지 종류로 외우시는 게 시험 보실 때는 더 유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화장품법의 목적, 그리고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화장품의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시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